네, 안녕하십니까. 항법을 연구하는 주시택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진호입니다. 항법이라고 하면은 아마 생소하실 텐데 내비게이션 하면은 많이 하실 겁니다. 또 GPS 하면 더 잘하실 겁니다. 근데 막연하게 우리가 지금 항법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게 어떤 기술에 의해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짤막하게나마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항법을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중에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뭐 비행기도 만들어야 해서 날아다녀야 되고 우주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날아다니는 기술이 지금 어떤 기술의 원리에 의해서 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법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을 텐데 오늘은 화두를 두 가지로 던져보겠습니다. 항법이 무엇인지, 어떤 기술이 항법인지 하고 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학술적인 용어로 보면 두 지점의 그 공간을 정확하게 어떻게 항행을 하느냐의 기술과 방법입니다. 내가 어딘가를 갈 때는 목적지가 있을 겁니다. 그게 출발하는 점과 목적지의 두 점을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인데 우리가 가고 싶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길이 어디야? 라고 예전에는 사람에게 물어봤지만 지금은 내비게이션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구글에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항법 장치를 통해서 쉽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길들이 지금 활용되는 부분이 우주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항공이 있고 또 우리 길을 찾는 대지가 있고 바닷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길이 많이 있지만 실제 우주라든지 항공이라든지 바닷길 같은 경우는 길이 없습니다. 막연하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도 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어떻게 피해 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느냐가 바로 항법 기술입니다. 자, 항법 기술이 어떻게 발전됐는가 보게 되면은 두 지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두 지점에 대해서 방향을 찾아가는 기술입니다. 그 방향을 찾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찾느냐? 과거에 지형을 이용을 했습니다. 지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건너마을에 있는 어떤 모양의 형태의 지형을 지칭하면서 찾아가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지형을 알려줬어요. 또는 그 지역에 큰 나무가 있으면 나무라든지 정자라든지 이런 거를 알려줘서 길을 알려줬는데 이런 걸 통해서 초창기에 항법을 했다가 반복돼서 처음 가는 사람을 쉽게 찾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런 걸 남들에게 쉽게 알려주기 위한 걸 만들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지도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도가 오래전에 만들어지기 시작했지만 세계적으로 전 세계가 지도가 지금 활발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활발하게 만들어진 지도도 과거에는 찾는데 방향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가지고 내가 얻은 길을 갈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지도를 가지고 빙글빙글 돌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방향을 찾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착안해서 만드는 게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바로 방향을 찾기 위해서 사람이 눈으로 보는 대로 이렇게 방향이 돌아가는 게 그게 핵심 기술입니다. 바로 이런 지도 정보를 찾는데 이 지도 정보는 그냥 내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과거에는 나침판이었지만 지금은 GPS라는 위성을 통해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바로 이런 기술들이 GPS 항법이 지금 인류 발명의 최대 발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술들이 항법 기술에 해당이 됩니다. 항법 기술에는 여러 가지 또 기술이 융합이 되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그 GPS가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일본도 하고 있고 인도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걸 갖다가 전지구 위성항법이라고 해서 GNSS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GPS와 또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전하는 원리를 가지고 자이로스코프라는 걸 가지고도 찾고 또 지구는 S극과 N극의 나침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석의 나침판을 가지고 찾고 또 기압 센서를 가지고 융합을 해서 여러 가지 항법 장치를 만들어서 우리가 무인기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인공위성을 자유롭게 항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이 드론용도 저희 회사가 만든 겁니다. 또 이 우주도 봐야 인공위성을 쌓아 올릴 때 인공위성이 자유롭게 길을 찾아가게 만드는 항법 장치도 바로 이런 기술을 융합을 해서 만드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기초과학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앞서서 30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쉽게 이 기술을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 선진국에서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첨단 무기를 만들어내고 그 첨단 무기를 통해서 파워를 가시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보면 지상에서 그 지표면 땅에서는 주로 측량, 내비게이션, 무인기, 무인 자동차, 또 국방 무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두가 되는 거는 사람이 내비게이션으로 어디 길을 찾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보편적인 기술로 활용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첨단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사람이 찾는 거는 그 근처를 찾아가는 거지 정확하게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거는 그냥 내비게이션 지도에다 표시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로봇이 간다라고 하면 로봇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난도의 항법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또 바다 같은 경우는 바다는 더더욱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바다에 제일 먼저 해놓은 건 과거의 등대였습니다. 그 등대 역할을 지금은 등대에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비콘 수신기를 통해서 그 바닷길을 알려주는 이런 전파 항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전파 항법 장치들을 저희 회사들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길을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전파 항법의 맵을 또 서비스하는 게 해양수산부에서 해로드라는 서비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들이 원활하게 길을 찾아가고 또 레저를 하는 사람들도 길을 잃지 않고 바다를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앞으로는 이런 무인 선박에 의해서 자유롭게 스스로 물류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 곧 도래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을 나는 겁니다. 비행기는 과거에 우리나라가 칼기 폭파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항법 장치가 고장 나서 러시아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그 피격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미국이 GPS를 개방해서 이제 항법 기술을 민간에 활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항공기를 자유롭게 타고 다니는 겁니다. 또 이런 항공기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항법 기술들이 그 첨단 기술들이 그 개발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소형 드론도 이제 길을 모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항법 기술이 융합이 돼서 탑재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무인기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목적으로 그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군에 갔을 때는 그 사람이 직접 가서 싸웠지만 앞으로는 무인기라든지 무인화된 그 로봇이 가서 전투를 하는 이런 세상으로 바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주 공간입니다. 우주 공간은 그럼 어떻게 찾아갈까? 우주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또 앨런 머스크는 화성에다가 여행을 가겠다, 도시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술들도 항법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법이라는 거는 별과 달, 또 지구의 여러 가지 센서 자기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런 그 센서들을 쉽게 융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항법 기술입니다. 이 항법 기술에는 기초과학이 잘 융합됐을 때 그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그 항법 기술은 대부분 미국이라든지 러시아, 유럽, 중국 이런 나라들이 지금 현재는 항법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군사적인 패권을 차지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항법 기술은 그 나라의 국력하고도 대등하게 보는 기술 분야입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면서 우리도 이제 우주 쪽을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희들도 오랫동안 20년 이상을 만들어 갖고 이제 인공위성에 탑재를 해서 인공위성이 자유롭게 우주를 다닐 수 있는 항법 장치를 국내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항법 장치가 앞으로 나로우에서 발사되는 첫 번째 시험대에 올라가는 항법 장치입니다. 차세대 소형 2호라는 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2년 안에 인공위성을 통해서 저희들이 만든 항법 장치가 우주에 날아다니는 날이 머지 않을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항법 기술의 미래입니다. 아마 과거 영화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도시 공간을 날아다니고 또 항법이 우리가 공기 중에서 자유롭게 스케이트보드처럼 타고 다니는 이런 기술들이 머지않아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있던 자가용 무인기
이건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곧 아마 상용화될 겁니다. 5년, 10년 안에 개인 그 드론이 이제는 하늘을 나는 시대가 얼마 머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플라잉카가 아마 세상을 또 한번 변혁을 일으키는 항법 기술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